이랬던 피부가 지금의 피부가 되기까지. 다 알지만 와닿지 않은 뻔한 이야기 말고 저처럼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혹은 저보다 더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앵버트리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카메라에 쌩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오늘 찍게 될 영상이 여드름 피부 관리법에 대한 영상이라 좀 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정말 기초만 바른 생 얼굴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피부 관리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올리브영 알바생이 알려주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였는데 벌써 4년도 더 된 영상이 된대요. 그때는 정말 막연하게 피부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화장품 선택 방법 같은 것들을 좀 비슷하게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좀 더 뾰족하게 지성 여드름 피부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드름이 사실 아예 안 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보시면 붉은기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어디 가서 피부 안 좋다는 소리는 안 듣고요. 제 자랑이에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피부가 정말 안 좋았어요. 사실 화장도 여드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한 거였고요. 정말 여드름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 드럭스토어 알바 경력만 몇 년인데 그때 이제 월급 다 화장품에 탕진할 정도로 정말 많은 화장품을 쓰기도 했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이랬던 피부가 지금의 피부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잠 충분히 자고 기름진 음식 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이런 다 알지만 와닿지 않은 뻔한 이야기 말고 10년을 여드름과 싸운 제가 알려드리는 현실 여드름 관리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겠죠. 여드름의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지, 각질, 세균. 우리 모공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요, 피지샘에서 피지가 분비가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적당히 잘 분비가 되면은 천연 보습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종에 의해서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모공에 쌓이게 되면 이게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여드름의 종류에도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화농성 여드름과 좁쌀 여드름.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모공이 막혀서 피지가 점점 차오르게 되면 이게 면포, 우리가 이야기하는 좁쌀 여드름이 되는 겁니다. 이때 모공이 완전히 막혀 있으면 폐쇄 면포, 우리가 흔히 화이트헤드라고 불리는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고요. 피지가 계속 차올라서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공기와 만나 산화되게 되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헤드, 개방 면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포에서 각종 노폐물과 세균이 만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염증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피지 관리가 관건인 겁니다. 물론 세균이나 각질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여드름이 발생하는 이 순차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피지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처럼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혹은 저보다 더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요, 그냥 약만 먹어주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치료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솔루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진행된 여드름을 단기간에 빨리 없애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난 여드름은 차치하고 더 이상 새로운 여드름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소트 레티노인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뭘 추천하냐, 일단 피지 분비를 줄여야 면포 발생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피지 자체를 억제하는 이소트 레티노인 계열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는 이제 로아큐탄이나 이소티논이 대표적인 약인데요, 둘 다 이소트 레티노인 계열의 약이고 제조사가 달라서 이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들이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인데, 우리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레티놀, 비타민 A죠. 레티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약만 잘 먹으면은 여드름 안 날 수 있네?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항생제나 이소트 레티노인 모두 6개월 이상의 장기 복용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과는 정말 좋은데요, 그만큼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소트 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안구 건조가 올 수 있고 피부 건조가 올 수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피부 건조나 안구 건조 같은 거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하신 분들은 탈모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6개월 이상의 장기 복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약으로 어느 정도 심한 여드름을 잡았다 싶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여드름 피부가 민감성 피부일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드름이 개기름, 피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긴 하지만
피부를 마냥 건조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과도한 피지 분비가 여드름의 원인은 맞긴 한데 이 유수분 밸런스 붕괴는 또 다른 여드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진 피부가 싫어서 피부를 건조하게 관리를 하고 내 몸은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되고 그럼 피지량이 더 높아지면서 또 여드름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소트레티노인도 결과적으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약인데 이때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이 여드름 관련된 피부 관리 영상은 4년 전에 피부 관리 영상을 올리면서 같이 올리고 싶었던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종의 이후로 영상 업로드가 꾸준하지 못해서 지금에서야 이제 뒤늦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사실 한 번에 영상을 길게 가져갈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걸 잘 정리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영상을 나눠서 업로드하게 됐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